40번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관련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출제 가능성 한 절반 정도는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초기 대출금리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고정금리는 언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느냐와 변동금리는 금리 구성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변동금리에서는 누가 누구한테서 위험을 더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느냐. 사실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자율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요, 고정금리보다는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요. 변동금리는 차입자한테 유리한 방식은 고정금리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이 이자율이 인상될 거라는 가정을 하면요, 대출 기관들, 은행들은 무슨 금리를 조금 더 선호하고 고정금리를 좀 더 선호하고, 돈을 빌리는 누구는 차입자는 무슨 금리를, 고정금리를 더 선호한다. 이거 앞에서 우리 대변 써놨다. 누가요? 차고에다가 누가 대변을 써놨다. 차고 대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고, 고정금리는 초기 금리가 좀 높게 시작을 하고요,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가 조금 낮게 시작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조기 상환은 금리 하락기 이루어져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기준융자를 유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조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변동금리는 금리 구성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기준금리가 바뀌어서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위험 증가는요, 자, 변동금리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위험을 좀 더 빨리 증가시켜 줄 수가 있다. 짧을수록 대차더 이런 얘기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금리는 앞으로 금리를 못 바꾸니까 초기 이자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장금리가 오를 때, 상승할 때는 기준융자를 유지하는 게 맞고요, 시장금리가 낮을 때, 하락할 때 조기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은 항상 시장금리가 하락하거나 낮을 때 또는 금리 하락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조하, 너무 좋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너무 좋아요. 네, 조하. 금리가 높을 때 조기상환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내 걸 조기상환하고 썬 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조기상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냐면, 자, 일단 조기상환, 저랑 몇 종을 공부하실 거냐면 조기상환 3종 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조기상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거랑, 두 번째, 조기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혹시 없는 상품도 있습니까? 요거랑,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누가 합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면 조기상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끌었다 쓸 수가 있겠죠. 조기상환은요, 시장금리가, 시장이자율이 어떻게 될 때요? 하락할 때 하는 거다.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조하,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우리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배우시게 되는데, 주택연금은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유일한 금융상품이에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 자 보세요. 우리 MBS라는 놈은요, 또다시 종류가 지분 형태 MBS가 있고, 채권 형태 MBS가 있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지금은. 혼합 형태 MBS가 있는데, 지분 형태 MBS는 MPTS, 채권 형태 MBS는 MBB, 오케이. 혼합 형태 MBS는 MPTB와 CMO가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 원리금, 위험부담, 콜방어, 초과담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저원, 위, 콜초인데 요 위가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MPTS는 저당권도 원리금도 위험부담도 모두 투자자한테 넘기고요, 콜방어 안 되고 초과담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MBB는 저당권 발행자, 원리금 발행자, 조기상환 위험 발행자, 콜방어 되고 초과담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MPTB와 CM은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데요, 저당권은 발행자,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콜방어 안 되고 초과담보는 있긴 있는데 중간 정도 혼합형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MPTS도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하고요, MPTB와 CMO도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해요.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하는 게 컨셉인데, 얘만, MBB만 유일하게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발행자가 해서 콜방어가 가능해요. 투자자들은. 나머지는 콜방어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발행자가 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MBB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MPTS도, 누구도? MPTB도, 죄송합니다. MPTB.
그리고 CMO 모두 다 누가 하는데? 투자자가 하는데 누구만? MBB만. 누가? 발행자가. 무엇을? 조기상환 운용 부담을 한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조기상환 3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조기상환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하. 오케이.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금융상품은 주택연금. 좋아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다 하는데 MPTS도 MPTB도 CMO도 투자자가 하는데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하는 건 뭐가 유일? MBB가 유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내용 정리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조기상환 언제 이루어지는지 봤고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초기 대출금리가 낮게 시작을 해요. 얘는 낮게 시작을 해도 앞으로 플러스 알파할 수 있으니까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는요. 항상 요거 플러스 요거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준금리가 코픽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뀌어요. 6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가산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불변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무슨 금리 플러스 무슨 금리가 맞긴 한데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맞긴 한데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변동되는 이유는 코픽스와 같은 누구가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산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뀌어서 금리가 변동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금리가 오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요. 자 보세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야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위험을 더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가락을 1번, 2번, 3번으로 우리 해서 짧을수록 대차 더, 짧을수록 대차 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시험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그래도 X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서 대출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그래도 X고 짧아야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덜 증가된다 그래도 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기가 짧을수록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짧을수록 대차 더, 짧을수록 대차 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결론 낼까요? 고정금리는 초기금리가 높게 시작하고요. 변동금리는 초기금리가 낮게 시작합니다. 됐어요? 예. 고정금리는 금리 상승기에는 기준융자를 유지하는 게 금리 하락기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화 기억하시고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코픽스와 같은 기준이 바뀌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야 대출자가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출 문제를 3개, 예상 문제를 하나 정도를 풀고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1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건 아직은 하진 않았는데 주택저당증권이 뭐냐면 MBS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MBS를 누가 발행합니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HF라고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기상환이 뜨면 긴장하세요, 긴장. 어떨 때 조기상환 하는 것이 유리하냐면요. 주어셨습니다. 무슨 이자율이?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질 때. 항상 하락기에 조기상환이 합니다. 조하. 조기상환은 하락할 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하는 거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근데 지분금융 5개입니다. 뭐였죠? 신조리 증펀. 아까 많이 했었죠? 신디케이트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이다. 오케이. 4번은 됐고. 자, 프로젝트 금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예금융이라는 것과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예금융과 비소구 금융은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PF,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이 시험에 뜨면 사실상 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기상환은 금리 하락기에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거다. 항상 하살표시 아래로 조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문제.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원금균등 상환액과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불이백. 자, 1회차 월불이백은 원리금을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이자 합친 금액은. 그거는요. 원금균등이 커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1번은 땡.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자,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는요. 차입자는 무슨 금리를 더 좋아하냐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입자는 금리 향상이 예상될 때 고정금리를,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더 선호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차고 대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누구니까? 주어가 차입자니까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되는 건 둘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놓은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4번 조심하셔야 되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조정 주기가 말수록 짧을수록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위험이 증가되냐면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 짧을수록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짧을수록 대차도 차입자에서 대출자에게로가 아니라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 워낙 많이 갚은 놈입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 남아있는 돈을 대출 잔액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초반에 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잔액의 크기는 뭐하다? 적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렸는데, 자, 제가 틀린 걸 맞는 것으로 고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불이백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 대출보다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고,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된다면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5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는 대출 잔액이 더 적은 거 맞습니다. 초반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조기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하락할 때. 주어는 시장이자리입니다. 시장이자리 뭐 하면요? 낮아지면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고정금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금리가 높다. 예, 맞습니다. 고정금리는요,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가 늘겠죠. 예,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출금리가 고정금리고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잖아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때는 금융기관은 돈을 더 못 받으니까 손해이고, 차입자는 돈을 더 안 줘도 되니까 이익이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정금리에서 너무 높은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입고요, 차입자는 더 안 줘도 되니까 이익을 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5번은 이자 조정 주기가 뭐하면 짧으면, 또 나왔네 이거. 누구한테서?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전가된다라고 해야지. 짧을수록 대차 더 해야지 차대 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짧을수록 대차 더, 짧을수록 대차 더 기억하셔야 되죠. 오케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출제 예상 문제 이제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주어 잘 봐야 됩니다. 무슨 금리라면요? 변동금리라면요, 금융기관한테 좋은 거예요. 금융기관한테. 그래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고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금융이 확대되는 것은요, 가격에 급격한 하락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금융 조건을 완화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소비금융 확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를 해서 급격한 하락에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이 PF는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하는 거 맞습니다. 앞으로 뭐 하는 거? 예상되는 거. 무엇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건 절대로 사업성 보고 하는 거지요. 절대로 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든지 회사의 시중을 본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LTV나 DTI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거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아니면 LTV나 DTI라는 금융대출 기준은요, 그 한국은행장이 정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LTV, DTI 우리 공식 한번 써볼게요. LTV는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키느냐에 초점 맞춘다면 DTI는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는 뭘 기준하는 거냐면 소득 기준으로 상환 능력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는 담보인정 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지.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뭐고요? DTI고요. 오케이. 가치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뭡니까? LTV입니다. 그래서 얘는 LTV는 뭐 기준이고요? 가치 기준이고요. DTI는 뭐 기준이다? 소득 기준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은 LTV와 DTI가 바뀌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고정금리, 변동금리 테마 40번 테마였고요. 다음 테마부터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테마예요, 이제는. 41번 대출액의 상환 방법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42번 테마 상환 방법 계산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43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44번 부동산 증권, 45번 프로젝트 금융, 마지막 46번 부동산 주식회사 리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더 중요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41번 대출액의 상환 방법부터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